뭐 단 한 명도 참모의장, 참모총장 배출하지 못한 무관의 기수로 우수수 별 떨어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박지만 회장 동기 소식에 이어서 누나는 오늘 재판정에 섰습니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2차 공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얼굴이 상당히 화사하시던데요, 오늘? 그러니까요. 이번 재판도 별 문제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분 얘기는 돈 빌린 거 맞다. 네. 돈 빌린 거 맞는데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빌린 거고 무슨 특별하게 내가 뭐 용도를 속이거나 무슨 대가 관계가 있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법정에 나가시다 보니까 얼굴이 그래도 사실 형사 재판을 받으면 얼굴이 밝히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화사하고 밝게 들어갔던 것 같네요. 네, 박정희 패밀리에 대한 시끌시끌한 논란, 특히 유경수 여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점을 쳤습니다. 벌써 엿새 뒤면 서거하신 지 43주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간 진행되었던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무산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해 난장판이 됐던 숙모제 장면이 재현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 집 재산을 왜 국민 세금을 하는 거야? 이게 농민의 돈이야? 올 같은 날 꼬마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기 뭐야 옥천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한데 옥천군에 얼마나 하지 마라. 나라 돈이야 진짜. 아이고, 군비는 나라 또 아닌가? 내 회비 내고 왔어. 아니, 군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승모제 하는 걸. 아니 하지 말라고. 여기가 어딘데 이 자리가 와서 여기 있지 사느냐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 국민 해관이에요. 자, 해가지고 먹어. 예. 생일을 탄신일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자는 취지로 숙모제에 격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돌아가신 추모 관련해서도 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옥천군에서 2014년부터 아마 이제 지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올해도 한 253만 원 지원 이제 그 예산이 책정이 된 모양인데, 예, 특히 이제 올해 더 문제가 된 것은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네.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 추모제를 군에서 그러니까 군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비에서 그걸 지원해야 되냐 뭐 아마 이래서 반발이 네. 심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이고 또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현대 정치사에서 보면 그만한 또 족적을 남긴 분들이니까 너무 심하게 그런 행사까지도 저렇게 갖다가 저렇게 이제 압박하고 거기다 네. 비난하고 거기다 맞고 나서고 이런 것도 참 모양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저것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행사 주최 측이 주민들을 잘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걸 반대하는 측에서 그 행사 주최 측에 대해서 강력히 그때 좀 어필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밖에 드러나기 저러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 볼 때도 우리 한국의 너무 이렇게 대립적이고 대결적이고 이런 그 모습을 그 안팎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네. 측면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 주최 측에서 돈을 이제 안 지원 받겠다 하셨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군에서도 그것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아예 예산은 편성해서 삭제키로 했답니다. 네, 민간에서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추모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모식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삼중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오늘 일제히 터진 세 가지 사건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사의 공과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때 예전 화석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그 시대가 느껴집니다. 이런 영상 특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와대로 이사와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만이도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놀러 나갑니다.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와 저와 지만이 셋이서 틈만 나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어요. 이와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어머니를 보셨죠? 우리의 어머니가 다른 분들 때문에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대로 공부를 잘해야겠습니다.
동생 지만이가 하는 일을 잘 보세요. 개를 못 살게 굴면 안 되겠죠? 손님이 잡수시던 안긴 과자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물이 수모를 당했던 것도 불과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 부분 영상과 함께 어떻게 중첩이 되시나요? 근데 저 박근영 박근영 씨는 둘째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보면 어느 집안에든지 맞이는 네. 맞이로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이게 떠받들려지고 또 박지만 회장은 이제 아들 아닙니까? 그때 5.16 때 그 신문에 났던 어린 모습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고 하는데 네. 얼마나 또 귀여움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있는 박근영 씨는 아마도 미로 짐작컨대 어릴 때부터 크게 주목받지도 또 이쁨을 귀여움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우리 젊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박근영 씨는 박근영 양은 그때 그 둘째는 안에서 약간 좀 말하자면 말도 잘 안 듣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친구들을 청와대 막 끌고 온다든지 아, 그랬나요? 뭐 좀 이런 게 있다고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 정도로 좀 자유분방하게 네. 그래서 아마 정신적으로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깎은 듯이 그렇게 질서를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박근영 씨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오늘 참 재판에 나가서 표정도 그렇게 뭐 굳거나 근엄했다기보다는 좀 비교적 자연스러운 저런 표정인데 저분이 그래도 끝까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든지 그 언니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 애틋한 정은 아마 저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그 애틋한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리는 정도 깊고 언니에 대한 네. 걱정도 깊고 그런 점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실 어느 부분에서 매력적인 그런 측면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상당히 멀게 느껴졌던 과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허무한 패밀리의 그날들, 허공을 가르는 이 물병 사진 하나로 대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을 향해서 던져진 저 물병, 이 물자취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사실 저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데 전날이 언제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공판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결심 공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와서 이제 결심 공판에 관련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을 보면서 네. 쉽게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됐어. 인 거죠. 너가 무슨 권리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네가 마음대로 저렇게 뭐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라는 걸로 막 물병을 던지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만 있으면 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그건 명백한 협박이고요. 물병 네. 집어던진 건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 참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네.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행동은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네. 저 부분 말은 명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나중에 입건된다고 해서 크게 처벌받을 행동까지는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건 잡아서 입건해서 다만 벌금 얼마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CCTV 분석 작업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그 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태극기 부대들 일부 과격한 인사들이 그 아파트 앞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상당히 거친 행동을 해서 그분들이 아마 기소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친박 인사들 일부가 상당히 격앙된 그런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사법권 이 자체를 침해하는 네. 저런 행동을 더군다나 이 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용서받기 또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본인 스스로 네.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 저런 행동이 앞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본격적인 그런 그 선고 공판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거친 행동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본인들이 자제를 해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공권력을 확립하는 그런 뭐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옥천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는데 옥천군에 얼마나 마라 나라 돈 어딨어? 아이고 군비는 나라 또 아닌가? 내 회비 내고 왔어. 아니 군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승모제 하는 걸. 아니 하지 말라고. 여기가 어딘데 이 자리가 와서 여기 있지 사느냐고.
자, 예. 생일을 탄신일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자는 취지로 숙모제에 격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돌아가신 추모 관련해서도 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옥천군에서 2014년부터 아마 이제 지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올해도 한 253만 원 지원 이제 그 예산이 책정이 된 모양인데, 특히 이제 올해 더 문제가 된 것은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 추모제를 군에서 그러니까 군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비에서 그걸 지원해야 되냐 뭐 아마 이래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이고 또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현대 정치사에서 보면 그만한 또 족적을 남긴 분들이니까 너무 심하게 그런 행사까지도 저렇게 갖다 저렇게 이제 압박하고 거기다 비난하고 거기다 맞고 나서고 이런 것도 참 모양이. 단 한 명도 참모의장, 참모총장 배출하지 못한 무관의 기수로 우수수 별 떨어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박지만 회장 동기 소식에 이어서 누나는 오늘 재판정에 섰습니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2차 공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굴이 상당히 화사하시던데요, 오늘? 그러니까요. 이번 재판도 별 문제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분 얘기는 돈 빌린 거 맞다. 돈 빌린 거 맞는데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빌린 거고 무슨 특별하게 내가 뭐 용도를 속이거나 무슨 대가 관계가 있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법정에 나가시다 보니까 얼굴이 그래도 사실 형사 재판을 받으면 얼굴이 밝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화사하고 밝게 들어갔던 것 같네요. 네, 박정희 패밀리에 대한 시끌시끌한 논란, 특히 유경수 여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점을 쳤습니다. 벌써 엿새 뒤면 서거하신 지 43주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간 진행되었던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무산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해 난장판이 됐던 숙모제 장면이 재현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 집 재산을 왜 국민 세금을 하는 거야? 이게 농민의 돈이야? 꼴 같은 꼬마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물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와 저왔지만이 셋이서 틈만 나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어요. 이와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어머니를 보셨죠? 우리의 어머니가 다른 분들 때문에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대로 공부를 잘해야겠습니다. 동생 지만이가 하는 일을 잘 보세요. 개를 못 살게 굴면 안 되겠죠? 손님이 잡수시다 남긴 과자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물이 수모를 당했던 것도 불과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 부분, 영상과 함께 어떻게 중첩이 되시나요? 근데 박근영 박근영 씨는 둘째잖아요. 네네. 되게 보면 어느 집안에든지 맞이는 맞이로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이게 떠받들려지고, 또 박지만 회장은 이제 아들 아닙니까? 그때 5.16 때 그 신문에 나왔던 어린 모습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고 하는데 얼마나 또 귀여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는 박근영 씨는 아마도 미로 짐작한데 어릴 때부터 크게 주목받지도 또 이쁨을 귀여움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젊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박근영 씨는 그 박근영 양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저것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행사 주최 측이 주민들을 잘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걸 반대하는 측에서 그 행사 주최 측에 대해서 강력히 그때 좀 어필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밖에 드러나기 저러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 볼 때도 우리 한국의 너무 이렇게 대립적이고 대결적이고 이런 그 모습을 그 안팎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행히 주최 측에서 돈을 이제 안 받겠다 하셨죠? 이렇게 함으로써
군에서도 그것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그 아예 예산은 편성해서 삭제키로 했답니다. 네, 민간에서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추모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모식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삼중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오늘 일제히 터진 3가지 사건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사에 공과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때 예전 화석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그 시대가 느껴집니다. 이런 영상 특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와대로 이사와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만이도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놀러 나갑니다.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그때 그 둘째는 안에서 약간 좀 말하자면 말도 잘 안 듣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친구들을 청와대에 막 끌고 온다든지 그랬나요? 뭐 좀 이런 게 있다고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 정도로 좀 자유분방하게 다. 네. 그래서 아마 정신적으로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깎은 듯이 그렇게 질서를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박근영 씨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오늘 참 재판에 나가서 표정도 그렇게 뭐 굳거나 근엄했다기보다는 좀 비교적 자연스러운 저런 표정인데 저분이 그래도 끝까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든지 그 언니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 애틋한 정은 아마 저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그 애틋한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리는 정도 깊고 언니에 대한 네. 걱정도 깊고 그런 점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실 어느 부분에서 매력적인 그런 측면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상당히 멀게 느껴졌던 과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허무한 패밀리의 그날들, 허공을 가르는 이 물병 사진 하나로 대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을 향해서 던져진 저 물병, 이 물자취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사실 저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전날이 언제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공판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결심 공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와서 이제 결심 공판에 관련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을 보면서 네. 쉽게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됐어. 인 거죠.